이주영 의원께서는 여기 스튜디오 처음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요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짧게 한 30초 정도 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22대 국회의원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저는 원래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일해왔다면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아우, 그냥 시간 정확하게 맞추신 것 같아요. 마치 토론하시듯이 좀 하셨습니다. 의사로 일을 하시다가 국회에서 의원으로 입성하시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거든요. 네. 어떠시던가요? 국회 와 보니까 너무 솔직하게. 달라서 정말 당황하게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당황한 부분이 있어요? 병원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일을 하거든요. 예. 결과가 바로 보이는 곳인데 예. 여기는 협상의 기간도 길고 수기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결과도 바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참 일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좀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 예. 오히려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일할 때는 속도감 있게 책임감 있게 하고 또 새롭게 배우는 협상의 과정 그리고 또 합의해가는 과정들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왜 이렇게 느리냐 이 말씀을 하신 건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흥행 성공이라고 판단하시면 O고요. 자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X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 세 분 흥행 성공이 아니고 자폭으로 봐야 된다고 하셨네요. 네.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우리가 이름이 나는 것에도 유명해지는 것이 있고 악명 높아지는 게 있을 텐데 이번에 물론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고는 있습니다만 예. 전당대회를 왜 하는가라는 취지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당이 잘 되기를 위한 것인가 당을 혹시 해야 할 만한 구성은 없는가를 봤을 때 이것은 반드시 망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기울었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남의 정당, 경쟁 정당의 여당의 전당대회 상황이지만 사실은 그 상황의 내용들을 보면 같은 식구끼리 엄청나게 싸우고 있거든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첫 번째는 내가 저 당이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들. 아, 다행이다. 네, 저는 한 발 떨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제3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굉장히 흥미진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튼 우리나라의 여당으로서 예. 앞으로 갈 길을 잘 제시를 해주셔야 하는 분들이고 분명히 전당대회 결과에 관계없이 국민의힘에서 지도부로서 함께 일하셔야 될 분인데 예.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당내 화합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예.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많이 걱정도 되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그 다음 아젠다를 뭐를 내놓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질문을 이렇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으로 되레 득을 봤다는 O, 아니다. 득 보지 못했다. X 골라주세요. 득 본 거 아니다. 네. 득 본 거 아니라고 선택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실 지금 지지율을 보면 거의 다른 후보님들에 비해서 더블 스코어, 트리플 스코어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냥 가만히만 계셔도 사실은 다 먹을 수 있는 판이었거든요. 그런데 오.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본인이 숨기고 싶었던 한계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의 다음 미래 지향점이라던가 이런 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자꾸 대통령과의 관계라던가 본인의 아이코닉한 이런 정체성 그래서 본인으로 자꾸 이슈가 들어가다 보니 지도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역량에 오히려 제약이 많이 생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이번 문자 파동으로 득을 본 게 없다 그러는 건데 그러면 이번 문자 파동으로 득을 본 사람은 있다고 보십니까? 누구라고 보십니까? 득을 본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아무도 특히 없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혹시 민주당은 아닙니까? 민주당은 일부 득을 본 것 같긴 합니다. 득을 일부 봤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O고요. 없다면 X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분당도 사실은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당대회가 흘러가는 거를 봤을 때 더더욱이나 예. 지금 새로운 90점을 찾아서 거기에 새로운 아젠다를 던지고 사람까지 모아서
새로운 당 하나를 만드는 투트랙으로 분당까지 가기에는 예. 지금 어떤 존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지금 윤 대통령이라는 구심점이 있지만 지금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지도부의 분열이나 반목이 이후에 다시 손을 잡는다고 한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외부에서는 과연 저들이 언제라도 다시 등 돌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를 지나고 나면 잘 돼야 이빨 빠진 호랑이 만약에 최악에는 와해라면 모를까 예. 분당은 시스템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당대회 끝난 뒤에 뭐 누구는 한 명은 당대표가 됩니다.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표현을 그냥 두 분의 성을 붙여서 원한 관계라고 표현까지 해요. 지금요. 이 두 후보 전당대회 끝난 뒤에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그게 걱정이어서 제가 분당도 어려울 것이고 이빨 빠진 호랑이 혹은 와해의 수순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 사실 원희룡 후보도 사실 당내에서나 당 외부에서 볼 때 굉장한 입지를 가진 분이고 한동훈 후보의 지지도도 지금 압도적인 상황에서 예. 사실 두 분이 다시 전당대회가 끝났으니 다시 손을 잡자고 보이는 제스처 자체가 굉장히 가식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도부 전체의 통합을 국민들이 믿겠는가. 그것이 이번 전당대회가 진흙탕 싸움으로 간 것의 가장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는 이른바 약속 대련이다라고 보시면 O고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X입니다. 이주영 의원 역시 X 약속 대련 아니라고 보셨어요. 이유가 네. 뭡니까? 이번에 그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배를 하고 방명록에 민주당의 민주를 지키겠다고 썼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의 민주를 지키겠다는 거는 현재의 이 1인 당대표 체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반민주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건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명이 명령하면 모두가 예. 따라가는 전체주의의 유령이다. 뭐 이런 굉장히 센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실 이건 민주당의 본질을 묻는 겁니다. 예. 전 정말 좋은 질문이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민주당의 당원들에게 그리고 온 국민에게 이것이 맞느냐고 물음으로써 본인의 소신을 밝힌 저는 큰 용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약속 대련일 수 없고 어쩌면 본인의 정치적 명운을 건 큰 하나의 패고 용기고 소신이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자, 이번 주에 뉴스에서 주목을 받았던 인물 중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 인물은 최고점 줄만하다. 아니다. 이 인물은 최저점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인물들이 있을 텐데요. 여당 당대표 후보 4명으로 좀 좁혀보겠습니다. 4명 중에 누가 최고점, 최저점 이건데요. 이주영 의원께서는 최고, 최저 다르게 쓰셨네요.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최고는 윤상현 의원을 꼽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그래도 네 분 중에 가장 정상적으로 전당대회를 전당대회답게 예. 당을 위한다는 취지로 진행하고 계신 분은 지금은 윤상현 의원 외에는 안 계신 것 같고 심지어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을 때도 예. 이렇게 하는 건 당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신 걸로 제가 보도를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을 위해서 당의 지도자를 뽑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 융합의 시간을 누군가가 맡아야 한다고 했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는 윤상현 의원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역량에 있어서도 사실은 지금 한동훈 그 후보에 대해서도 뭐 패장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이제 당선의 경험 그리고 경기도에서 계속 왔던 수도권의 민심을 가장 잘 안다는 것 심지어 무소속으로도 또 당선이 돼 본 경험 이런 다양한 것이 있어서 진짜 민심에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이야기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윤상현 의원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일단 저는 최고로 꼽았고 최저는 예. 제가 저희 당 전당대회 때 예. 그때 후보자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당대표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 개혁신당의 미래를 위한 신뢰 하나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하나만 보겠다 하고 모여주신 우리 당원분들께 우리는 이제 보여드려야 합니다.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당대표가 가져야 할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문자 파동을 보면서 이건 참 책임질 자신 없는 비겁한 사람들이 서로 미루다가 때를 놓쳐버린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지금은 잃을 게 너무 많은 사람의 두려움 혹은 한 번도 혼나보지 않은 사람의 그런 소심함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오히려 전당대회를 통해서 좀 기대가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주영 의원께도 똑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야당 의원들 중에서 이분은 탐난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야당 의원 중에요. 아니 잘못해요. 제가 잘못해요. 지금 야당이신데 여당 의원 중에 탐나는 분이 계시다면 누굽니까? 김용태 의원님. 김용태 의원님. 저희 당은 통합과 도약의 당으로서 젊은 피를 언제나 수혈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는 정치 입문 이후로 가장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거의 세 분 중에 한 분이어서 내적 친밀감이 매우 높고 언제나 저희 당으로 영입할 의사가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김용태 의원 지금 야당 의원들께 인기 폭발이에요.